60세가 넘으면 세상도 나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합니다. 하루는 너무 길고 인생은 너무 짧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별일 없겠지 싶고 밤이 되면 이게 사는 건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삶의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고 외로움 대신 설렘이, 불안함 대신 평안함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지금보다 훨씬 빛나는 삶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단 1분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일부 공감. 지금 느끼는 불안과 허전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60세가 넘고 정년퇴직을 하고 아이들도 다 키워 내보내고 나면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할 일은 끝났는데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고 하루하루가 왜 이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제 남은 인생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안과 허전함은 여러분만 느끼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비슷한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갑자기 텅 빈 일상을 마주하면 그 공간이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례 소개. 실제로 어떤 구독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내랑 둘이 밥 먹고 TV 보고 가끔 손주 보러 가는 게 다예요. 예전엔 시간 좀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이 시간에 도대체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듭니다. 내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잊히는 기분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과 감정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이 불안감과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지금 이 감정을 부정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진짜 원하는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시죠. 2부 문제점 부각. 지금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아무런 변화 없이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정체감 상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나를 찾지 않고 내 이름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기만 합니다. 그렇게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무력감과 허무함이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게 됩니다. 둘째, 사회적 고립. 친구와의 만남이 줄고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울감은 점점 깊어집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 말 걸어줄 사람이 사라지면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갑니다.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와 몸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셋째, 건강이 무너짐. 활동량이 줄고 규칙 없는 식사, 무기력한 일상 속에서 체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걷기 같은 기본적인 일상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빨리 늙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까지 함께 떨어지게 되죠. 넷째, 목표 없는 삶은 정신을 파괴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무기력함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설렘이 없고 밤에 잘 때는 오늘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일은 오늘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진 삶은 정신적으로도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문제는 지금처럼 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5가지 행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3부 해결책 행복한 노후로 전환하는 5단계 실천법 1단계 나만의 루틴 만들기 아침을 주도적으로 여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실천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내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침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 아침 루틴이 중요한가요?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은 무의미한 하루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아침을 내가 주도적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목적 있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 다음에 간단한 루틴을 제안드립니다. 시작은 30분이면 충분합니다. 1. 기상 후 창문 열기 공기와 햇빛. 뇌를 깨우고 우울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산책 10분. 관절, 혈액순환, 기분 전환에 좋습니다. 3. 따뜻한 물 한 잔과 감사 노트 3줄. 몸을 깨우고 마음을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4. 내가 좋아하는 책 또는 음악 10분. 나를 위한 시간을 하루의 시작에 둡니다. 실제 사례. 어떤 72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손으로 찻잎을 우려내며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아침을 내가 잡아야 하루가 흘러가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 조언. 중요한 건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아침 30분만 바꾸면 하루의 에너지와 생각, 감정이 바뀝니다. 그 작은 습관이 인생 후반전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방법, 즉 사람과의 연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불행합니다. 함께 이어서 들어보시죠. 2단계 작은 역할이라도 반드시 가지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 하나는 바로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자녀도 독립하고 가족도 바쁘고 친구도 줄어들면 나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 들죠. 역할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존재 이유를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은 허전함을 넘어 쓸모없음과 무기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작은 역할이라도 반드시 가지기. 이제부터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만의 작은 역할을 하나라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실천 가능한 역할 예시, 동네 반려견 돌보기, 경로당에서 장기 알려주기, 손주 등하교 도우미, 동네 화단 물주기 담당, 주 1회 도서관 봉사, 어르신 유튜버로 나의 이야기 공유하기. 이런 사소한 역할 하나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하루의 목적을 만듭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기운이 생기고 몸과 마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사례. 한 68세 어르신은 주 2회 어린이 축구교실에 자원봉사 코치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감독님하고 부를 때마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작은 역할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 역할도 없으면 우리는 어느새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역할 하나만 있어도 마음이 깨어나고 삶의 중심이 회복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디에서 어떤 작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단계 건강 습관 다시 설계하기. 여러분,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은 습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바뀌는 건강의 법칙. 젊을 때는 한두 끼 굶어도 괜찮고 며칠 쉬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만 소홀해도 체력이 뚝 떨어지고 한 번 아프면 회복까지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 시기에 맞는 새로운 건강 습관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1. 하루 20분 걷기. 무리한 운동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하루에 20분만 걸어도 혈액순환, 관절 건강, 심폐기능, 정신 안정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2.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식사.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등 하루 60에서 70g 정도는 꼭 드셔야 합니다. 3. 수면과 휴식 리듬 만들기. 밤잠이 불규칙하거나 낮잠이 길어지면 몸의 리듬이 깨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 낮에는 햇볕을 쬐고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한 74세 어르신은 운동 대신 매일 아침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을 걷고 제철 채소로 식사를 바꾸고 나서 체중이 5kg 줄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도 생활이 약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걷느냐, 오늘 밥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 몇 시에 자느냐가 바로 10년 뒤의 나를 결정합니다. 작지만 매일 반복 가능한 나만의 건강 루틴, 오늘부터 새로 설계해 보십시오. 4단계. 감정 나누기. 대화와 글쓰기. 여러분, 노후를 살아가며 가장 깊이 자리 잡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할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왜 감정을 나눠야 하나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외로워 무너지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감정은 말로 꺼내야 가벼워지고 글로 써야 정리가 됩니다. 혼자 꾹 참고 가슴에만 담아두면 그 감정은 점점 쌓여 삶의 의욕을 꺼뜨립니다. 실천 1. 하루 한 사람과 대화하기. 가족, 친구, 이웃 누구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한마디 나누는 것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뭐 드셨어요? 소박한 말도 정서적 연결을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말은 따뜻한 사람의 체온이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도 합니다. 실천 2. 하루 5줄 감정 글쓰기. 말할 사람이 없을 때는 종이에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오늘 가장 좋았던 일, 오늘 속상했던 일, 지금 마음 상태, 내일 하고 싶은 일,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5줄만 쓰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이 정리되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제 사례. 한 70대 어르신은 매일 저녁 손글씨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불면증이 심했는데 쓰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 노트가 수십 권이 쌓여 스스로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강한 사람만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마디 따뜻한 대화, 매일 5줄 글쓰기가 삶을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꺼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삶이 훨씬 달라집니다. 5단계. 미래를 설계하는 취미 가지기. 여러분, 사람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취미 말입니다. 시간 보내기가 아닌 삶 채우기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삶은 금세 무의미해지고 마음은 금세 지쳐갑니다. 그래서 소모하는 취미가 아니라 성장하는 취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취미가 좋을까요? 다음 기준에 맞는 취미가 좋습니다. 배움이 있는 취미. 이에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그림, 스마트폰 영상 편집, 성과를 남기는 취미. 이에 유튜브 채널 운영, 사진 블로그, 손글씨 캘리그라피, 수공예품 판매, 사람과 연결되는 취미. 이에 지역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온라인 소모임 운영. 실천 팁. 취미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다고 미루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일주일에 1시간만 해보자고 결심하세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그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사례. 75세 어르신 한 분은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진 찍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느려서 답답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사진으로 블로그도 운영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취미 하나가 제 노후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죠. 여러분, 60세 이후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를 만들어갈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취미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도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앞으로를 그릴 수 있는 취미를 꼭 하나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4부. 이렇게만 하셔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방법, 나만의 루틴 만들기, 작은 역할 가지기, 건강 습관 다시 설계하기, 감정 나누기, 대화와 글쓰기, 미래를 설계하는 취미 가지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불안하고 허전하던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고 건강은 더 튼튼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삶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움직입니다. 행복한 노후, 60세 이후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